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을 이틀 남긴 오늘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이제 서서히 가지치기도 마무리해야 할 때고, 또 이제 3월부터는 전문 농업이든 또 취미농이든 삽목을 하게 됩니다. 삽목은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좋은 배채수를 늘리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병균의 침입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직 배양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 조직 배양은 특별한 단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그 도구들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취미농들이나 일반 그 농가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삽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삽목은 조직 배양과 달리 병균의 침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장비나 도구들은 필히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만 삽목판에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미 이 삽목판을 낙스 2%에 철저히 소독을 했고, 또 그것을 말리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100% 피트모스만 지금 채워 놓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삽목을 할 때 펄라이트를 30% 정도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펄라이트가 없으면 그냥 100% 피트모스로 삽목을 해도 무방합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삽목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뭐 컵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그 박스라든지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히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삽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 낙스도 1.5% 풀고, 또 이 모든 그 슬 전정 가위나 또 삽도도 미리 철저하게 이렇게 그 소독약을 통해서 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소독약을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좋고요. 지금 저는 뭐 이 전정 가위들은 다 보편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그 삽목을 자르는 이건 뭐 삽도라고도 할 수 있고 접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접 붙일 때 사용하면 접도고, 삽수를 자를 때 사용하면 삽도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요게 일제인데 지금 삽도를 사용해 왔고, 또 요거는 뭐 마트 같은 데에서나 또 다이소라는 데도 요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요거는 요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교체할 수 있고, 요건 접을 수도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것, 요것도 뭐 몇만 원 안 할 겁니다. 쓰는데, 제가 특별한 친구한테 뭐 이름을 공개도 되겠습니다만, 낙고제비라는 삼천포에 계시는 낙고제비라는 분이 저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 삽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 손에 착 감기는 게 너무, 뭐 전문가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달리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다른 분들처럼 삽수를 그렇게 제조를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막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삽목은 아무 것이나 아무 때나 잘라서도 해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잘 됐죠. 잘 됩니다. 되는데 그냥 뭐 소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삽수를 만들었으면 이 자를 때 그냥 이 가위로 가위하는 이것도 지금 아주 그 뭐 저기 뭐 독일제인데 이 삽수 자르는데 굉장히 예리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한번 이렇게 해서 절단을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삽수로 만들어서 위에 이렇게 자르고 삽수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편적으로 잎눈이 5개 내지 6개 정도 저는 뭐 그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지금 해서 삽수가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이 삽도를 통하여서 손질을 합니다. 제가 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르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은 이 대각선으로 뒤쪽으로 비스듬히 자르는 것은 왜 이렇게 자르는가 하면 사실은 형성층을 많게 해서 물의 어떤 그런 빨아올림, 물 빨아올림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많이 잘랐을 때 켈로스 형성도 빨리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자르는 자르는 것은 절단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이것처럼 밑에 이것처럼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비스듬히 전부 잘라 나가서 이렇게 꼽는데 위아래가 잘 보이지 않고 구분하기 어렵도록 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르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원래 이 위쪽은 이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성공률을 100% 성공률을 높이고 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위에 필히 톱신 패스트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야 이게 습기 그러니까 이제 그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고 또 균의 침입을 막는 것이죠.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 실질적으로 수분 증발이 더 많이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지 사업을 할 때 잎 2개를 남기고 그대로 놔두지 않고 반을 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분 증발을 조금이라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넓은 범위로 만들어서 굳이 수분이 빨리 증발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쪽은 그냥 이렇게 반드시 자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분도 잘 되고 맞죠. 그리고 밑에 절단도 저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 위에 이 잎눈이 있는 이 잎눈 바로 밑을 예리하게 그냥 그대로 잘라내고요. 뒤쪽은 반대로 이 뒤쪽은 비스듬히 이렇게 이 정도 넓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빚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은 쇠기 모양이지만 아주 똑같은 이런 쇠기가 아니고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된 이 쇠기 모양으로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르는가? 왜? 뭐 그냥 힘들게 그렇게 자를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가지들, 이 블루베리들은 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나무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생장점은
이 가지의 가장 끝에 있고 또 뿌리의 끝에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생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위에 이 그러니까 정화 부분에서 가장 생장점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애가 부분이에요. 이 애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잎이 나지 않습니까? 잎이 나고 여기에 잎눈이 여기에 이제 그냥 겨드랑이 눈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 그 다음으로 생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장점을 노리는 거예요. 생장점에 강하게 자르고 뒤쪽을 자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뿌리가 났을 때 한번 살 뽑아서 어디에 먼저 뿌리가 났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여기 생장점을 예리하게 자른 여기에서 뿌리가 먼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히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삽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심지를 해서 이렇게 만들죠. 두 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제 어떤 삶이 제가 생각해도 피곤한 삶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떤 것이든지 완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르는 것도 그냥 뭐 60% 30%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사는 거 그게 뭐 좋냐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서 100% 살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삽목이 잘 안 되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코타라는, 에코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에초타라고 표현하는데, 에초타가 이 삽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삽목을 30% 성공시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에초타를 삽목을 해서 30% 해본 이 30%를 살린 일이 없어요. 거의 80% 90%다 되는데 왜 그게 30%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런 미미한 부분, 소소한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할 때도 필히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삽수를 절단하는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가지를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 가지는 건강한 나무에서 다시 2차로 성장한 그런 가지들을 절단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저는 이런 가지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 가지는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잠깐 성장을 멈추고 또 세력을 받아서 2차로 성장을 한 그러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생장을 한 그런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사실 생장점이 많다. 그래서 삽목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그런 가지다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자르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자르는 방법은 좀 거기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비스듬히 한쪽은 절단을 하고 여기 생장점 바로 밑을 다시 이렇게 반대로 절단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삽도로 여기 이 2차 성장한 이 부분을 예리하게 절단을 하고 뒤쪽을 다시 비스듬하게 길게 이렇게 절단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좀 이걸 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지요. 이런 상태.
이렇게 잘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른 삽수는 아주 성공률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는 것을 즐겨 사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주선양의 삽목 요령이라는 단어를 치면 제가 그 삽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통상 저는 5마디 정도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잡으면 지금 3마디 정도의 어떤 그런 잎눈은 피드모스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눈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서 대충 간격을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꼽는 것도요,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꼽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줄을 잘 맞춰서 심는 것이 더 보기가 좋겠죠? 삽목하는 것보다도 사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꽃난이 이 허브농원 하우스에 삽목묘를 관리를 합니다. 사실 다른 농가나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습기나 또 햇볕 그리고 온도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주선양의 삽목 요령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듀크 6판을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을 할 때 삽수를 어떻게 절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